자, 안녕. 오늘은 통계 6번째 시간이죠. 아직 6번밖에 안 됐다는 게 놀랍지 않냐?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이제 꼴랑 6단원이야. 왜 수투는 벌써 9단원, 8단원 막 이러잖아, 그치? 내용이 별로 없어요. 통계는 공식만 잘 알면 돼. 자, 오늘 하게 될 거 이항분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항분포. 이 말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항분포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너희들은 독립 시행의 확률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통계는 결국 글씨 왜 이러냐? 잠깐만, 확자부터 마음에 안 들어. 확률, 률자가 제일 어렵지 않냐? 률, 룰, 를. 뭔가 이쁘게 쓰기는 리을 두개 쌍리을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아무튼,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 낱말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고. 자, 독립시행은 뭐죠? 선생님이 통계 파트만 되면은 설명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내용은 별게 없거든. 설명이라도 좀 많이 해야 강의 양이 있지. 그냥 공식만 들고 뚜까뚜까 하면은 문제풀이 개빨리 끝납니다. 오늘은 되게 할 일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음, 딱히 뭐 할 게 없어 오늘. 진짜. 독립시행이란 뭐냐면은 어, 독립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몇 번을 시행해도 몇 번을 반복해도 을은 잘 썼는데 반복해도 그 확률이 일정한 것을 독립시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전 던져 또는 주사위 굴리기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조건방률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n번 반복하여 어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나올 확률. 그걸 가지고 NCR,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남긴다라고 우리가 공식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이때 했던 건 뭐냐면은 그냥 확률 하나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확률 분포에서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이야기했죠. 확률 분포가 이 통계 파트가 확률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모든 확률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게 다른 거야. 앞에서는 그냥 특정한 값을 하나를 물었다면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는 모든 값을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야 되냐면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러한 통계적 정보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확률을 다 알아야 되고 그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률을 일일이 찾아서 조사해 주는 게 바로 이항 분포다라는 거예요. 자,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다시 돌려보고 정 모르겠으면은 4단원의 조건방률의 독립시행의 확률을 보고 오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그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자면 얘가 결국 확률 변수 x라는 게 몇 번, x는 몇 번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일어나는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 x에 해당되는 값은 0부터 시작해서 총 시행 횟수인 n까지 이렇게 존재합니다. 0, 1, 2, 점점점 r 점점 좀 넓게 잡을까 r은 점점점 n 마지막은 합계가 될 거고 그건 1이겠지. 여기 있는 확률 칸들을 하나하나 채워보자면 색깔 바꿔서 합시다. NC0 Q의 N승 NC1 P의 1승 Q의 N-1승 NC2 P의 제곱 Q의 N-2승 뭐 이렇게 점점점 가서 아까 썼던 NCR P의 R승 Q의 N-R승 요거는 NCN P의 N승 뭐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세우라 그러면 세울 수 있겠지. 너무 세울 게 많아서 문제죠. 아래에 있는 확률식은 앞에서 배운 거고요.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라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평균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표를 작성했으면 위아래 곱하는 거잖아. 요거에 대해서 이 R 값이 0부터 n까지를 다 대입해서 더해주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평균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 평균은 n 곱하기 p의 형태로 나옵니다. 분사는 나중에 실제 문제 가서도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분사는 원래대로면은 r 평균을 m이라고 해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소문자 m으로 쓰는데 r-m 제곱의 확률 NCR P의 R승 Q의 N-R승으로 계산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분사는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좀 지울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분사는 어떻게 한다고?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다라고 했죠. 그쵸? 그럼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네. 평균은 n 곱하기 p니까. 그치?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위에 있는 걸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해주는 거야. NCR P의 R승 Q의 N-R승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래저래 계산 다 해서 얻어낸 분산을 간단하게 하면은 음, 음, 간단하게 하면은 NPQ가 된다고 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사에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알아뒀으면 싶은 것들부터 정리를 해보자. 평균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 P의 R승 Q의 N-R승 요게 기본적인 평균 구하는 식이고 그 공식을 간단하게 하면 NP고 분사는 원래 분산식은 R 빼기 M의 제곱 NCR PR승 Q의 N-R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기도 하고요. 더 간단하게 하면 NPQ입니다. 여기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식은 뭐냐? R이 0부터 N까지 R을 제곱해서 NCR 확률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이게 제곱의 평균이래요. 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평균은 NP, 분사는 NPQ. 표준 편차는 생략한다 그래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만 알면은 통계 범위 나오는 문제 80%는 맞춰요. 90%까지 맞춰. 굳이 막 여기 있는 이 사이에 시그마로 써 있는 이 복잡한 꼴들을 모르더라도 내가 분산이 뭐야 할 때 계산할 수 있고 평균이 뭐야 하고 계산할 수 있기만 하면 맞춰요. 그리고 남은 10점, 5점, 10점을 더 받으시려면은 이런 꼴들이 혹시 나왔을 때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면 이런 걸로 너희들을 눈속임을 하거든.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요식 갖다가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는 불가능해요. 너희들이 계산 못해. 일반적으로 지금 너희들의 수준에서는 요거 계산법 알려줘봐야 못합니다. 선생님도
내가 수업 시간에 너희 학생들한테 설명해 준 계산 방법은 요거 하나 말고 한 적도 없어요, 나도. 나온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 이걸 직접 시그마를 다 일일이 풀고 계산해서 더해가지고 NP가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생략할게요. 알겠지? 그건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지금 아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을 더하면은 EX를 제곱해서 더하면은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분산은 NPQ라 그랬고 평균은 NP니까 NP를 제곱한 거. 이러면 제곱의 평균이 구할 수도 있어요.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이러면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시 한번 더 박스를 치자면 평균은 NP다. 분산은 NPQ다. 내가 다른 단원에서 이렇게 공식만 알고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알려주는데 통계 파트는 유독 공식만 강조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써주는 것들은 너희들이 난이도 상문제에서나 만나볼 것들이니까 이런 거 좀 못 풀어도 되잖아. 눈여겨만 두라고. 뭔가 익숙한 꼴이네? 그러면은 그때 그 선생님 강의 설명했지 않냐? 알면 맞추고 모르면 어쩔 수 없다. 라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자고요. 그렇지? 이런 생긴 꼴만 보시면 돼, 꼴만. 이 식은 R이 1승인데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고 얘도 R, M-R. 이거 평균 구하는 식이구나. 이런 느낌만 가질 수 있으면 좋고 못 갔더라도 NP랑 NPQ는 외워두자고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항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큰세 법칙은 뭐 됐고 큰세 법칙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굉장히 막 거시기 하는 말인데 그냥 식만 이해를 해봐. 책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여기엔 항상 리미트가 붙어요. 리미트가. 그래서 큰 수인 거야. 큰 수. 자, n은 뭐냐면 총 시행수야. x는 원하는 결과를 얻은 횟수. p는 수학적 확률이야. 자, h는 뭐냐면 h는 매우 작은 수, 0에 가까운 수 이렇게 생각하자고. 자, 그러면 n분의 x라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은 전체 시행한 거 중에 내가 얻어낸 원하는 결과의 개수야. 100번 시행했는데 동전이 앞면이 100번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50번 나왔어. 그러면 100분은 50인 거고 100번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60번 나왔어. 그럼 100분이 60이야. 이렇게 직접 시행해서 얻어낸 확률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 그럽니다. 노가다 떼서 얻어낸 거야. 직접 계산해 본 거야. 지금 당장 동전 던져봐요. 10번. 5번이 앞면에 나오나. 나올 수도 있지만 10번 다 앞면에 나올 수도 있잖아. 모르는 일이잖아. 자, 얘는 수학적 확률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는 말은 이거야. 동전을 2번 던지면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올까? 안 되지. 너희 통계는 그렇게 나오겠니? 언제, 어떨 때 시행을 하더라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둘 다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반드시 나와줄까? 그건 모르잖아.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은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적인 거랑 다르게 통계적인 거는 매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치? 단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44번 나올 수는 있어. 그치? 근데 동전을 10,000번 던졌더니 앞면이 5045가 나왔어. 무려 45번이 더 나오긴 했는데 어때? 100분의 44랑 10,000분의 5445는 이거 소수로 바꾸면 0.44고요.
이제 소수로 바꾸면 0.5045야. 동전을 1억 번 던지면은, 그치? 5000, 뭐 175, 뭐 이렇게 무려 175번이 더 안면이 나오더라도 0.5000, 175,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숫자적 확률은. 통계적 확률은 그 횟수를 전체 시행수를 늘려놓으면 거의 진짜 수학적 확률에 가까운 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n이라는 게, 이 시행수라는 게 커지면서 얘는 수학적 확률을 이 수학적 확률 값에 가까워져요. 가까워짐. 이해되죠? 100만 번 던졌는데 10,000번 다 안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잖아. 그쵸? 그래서 만 단위 수준도 아니야.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진짜 엄청 큰 수로 보내겠다는 거야. 10,000번, 20,000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억 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큰 수보다 더 큰 수만큼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져 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야. 절대 빼고 절대값이라는 건 차이야. 차이. 둘의 차이가 매우 작은 0에 가까운 놈보다도 작다. 매우 작은 수보다도 작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 수가 비슷해진다라는 거죠. 그치?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h가 매우 작은 수인데 매우 작은 것보다도 작을 정도면은 둘의 차이는 매우 작은 것보다도 작다. 둘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렇게 될 확률이 1이라고. 둘의 차이가 매우 작아질 확률이 1이다. 확률이라는 건 뭐야? 반드시 일어난다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하자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간의 차이는 두 수의 차이는 시행 횟수를 늘림으로써 거의 두 수는 시행 횟수를 늘림으로써 완전히 비슷한 숫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이 말이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문제에서는 그냥 요런 의미다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화 될 일도 별로 없어요. 해석하라고 나오진 않으니까. 유형에 나오는 거대로 공부하자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라는 걸 갈 겁니다. 정규 분포는 뭐냐면 이상적인 확률 분포 곡선이에요. 확률 분포 곡선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상적인 확률 분포란 뭐냐면 정확하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지. 이 m은 평균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키, 체중, 뭐 인구 조사에 따라서 나올 만한 것들은 이렇다고 볼 수 있죠. 그치? 정규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어. 만약에 따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재산의 분배, 뭐 이런 거 있죠. 분배, 재산 이런 거. 빈부격차라 그러잖아요. 어. 무려 요즘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단 몇 프로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보다도 없는 분들도 있는 그런 거잖아. 분포 그래프가 뭐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 학교 성적 같은 경우도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맞춰서 퍼센테이지를 잘라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르죠. 학교 뭐 그렇죠. 전국적으로 뭐 모의고사 성적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국 학생들이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수록 그 점수는 굉장히 유순하게 너네 학교 하나에서만 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1, 2, 3, 4, 5, 6, 7, 8, 9등급까지면 모의고사 등급이 너네 학교에서 5등급이 평균이 아니겠지. 너네 학교 평균이 그러겠냐? 너네 학교들은 안 그럴 거예요. 서울에 잘 나가는 학교들은 평균이 2등급일 수도 있어, 모의고사가. 그치? 근데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어때겠어? 평균과 이상적으로 비슷해질 거다. 이거를 이제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확한 좌우 대칭 형태예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녹색 선의 표준 편차는 1, 시그마 1이고 평균은 M1이라고 합시다. 색깔을 바꿔서 할게요. 자, 똑같은 그래프가 옆으로 살짝 이동했다고 보자고. 똑같은 그래프야. 요거는 M2, 시그마 2. 그 다음에 같은 M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이렇게 위로 솟구친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얘 평균은 M3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3야. 자, 우리가 이 연두색, 노란색, 하늘색 그래프를 보고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비교. 누가 큰가? 자, 평균 비교. 평균은 대칭의 중심 대칭 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M2가 제일 크고요. M1과 M3는 서로 같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지같이 그래서 그렇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니까 분산을 비교하는 거랑 또 똑같아요.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라는 개념은 분포의 개념이에요. 분산이 크면은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야. 분산이 크면은 각양각색이라는 거야. 각양각색. 서로 다 다르다. 비슷하지 않다. 라는 거고 분산이 작으면 비슷하다, 같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y축은 원래 확률 값인데 그냥 사람 수라고 생각해봐. 사람 수 간단하게 사람 수. 미안해. 자, 평균을 기준으로 노란색과 연두색과 하늘색의 그래프를 비교해 볼래요? 연두색은 평균 값을 요만큼의 사람이 있고 하늘색은 요만큼의 사람이 있대. 누가 더 사람이 많아? 평균 값을 갖는 사람이 누가 더 많아? 하늘색이 많죠. 많다라는 건 애들이 전체 인원은 다 100명씩 있었다고 쳐봐. 100명씩 있는 분포도인데 평균에 가까운 값을 하늘색이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은 하늘색 그룹이 비슷한 성적대 애들이 더 많겠네. 상대적으로 비슷한 애들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요만큼은 연두색보다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프가. 왜냐면 이 정규분포 이거는 그래프예요. 지금 그려놓은 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항상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밑넓이 1 나와는 거예요. 밑넓이 1. 밑넓이가 1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다 똑같은 그래프야. 이 세 개가 녹색과 연두색과 노란색은 애초에 똑같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고 평행 이동한 관점으로 하늘색이 완전 개형이 다른 놈으로 그려놨는데 하늘색은 좀 솟구쳐 올라갔지만 그만큼 주변이 내려왔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아래 면적은 하늘색의 이 아래 면적은 녹색의 아래 면적이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녹색의 아래 면적은 지금 경계를 잘 따라봐요. 녹색 선을 안 넘어가고 있죠. 이 면적이랑 저 면적은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는데 평균을 기준으로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있잖아. 하늘색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하늘색 시그마 3가 분산이 제일 작아요. 비슷한 애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대신에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개형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퍼진 정도는 비슷하다라는 거야. 자, 상대적으로 우수한 친구들, 우수한 반은 당연히 평균이 높은 반이 우수하겠지. 2반이 우수한 거예요. 노란 색깔. 더 높은 점수의 애들이 더 많이 있는 거잖아. 다른 애들은 면적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치? 얘는 더 두껍잖아. 위쪽이 두꺼울수록 우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분석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책으로는 78쪽에 아래 그래프 X축 그려져 있는 그래프 두 개, 빨간색, 파란색, 녹색 가지고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랑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로 딱 그려놔. 이 그림이랑 이 대수 관계를 딱 그려놔요. 메모를 해놔. 교과서나 이런 데다가 이거 하나로 다 설명되니까. 자, 이렇게 정기분포라는 거가 뭔지는 일단 알겠고, 그치? 이제 뭘 하냐면은 정기분포를 알겠으면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 분포란 뭐냐면, 자, 정규 분포는, 그걸 안 했나? 이항 분포에서 그 얘기를 안 했네. 좀 이따가 합시다. 어차피 나중에 다 한 번에 하고 설명할 거니까. 자, 정규 분포는 n,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n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평균 값이 얼마인지 준 거고 얘는 분산이 얼마인지를 주는 거야. 이게 그냥 정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줬다 이거야. n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인데 표준 정규 분포란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맞춰둔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이놈은 그리면은 시그마에 따라서도 바뀌고 m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개형이.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개형은 항상 일정하고 표준 편차가 1, 2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은 연결 상승 열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필요한 이유. 자, 우리가 통계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면 돼요. 통계가 왜 필요해?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비교. 너네 학교 애들의 체중을 조사해서 어디다 써? 뭔 말인지 알아? 아무 의미가 없어. 너네 학교 애들의 키를 조사해서 어디다 써? 너네 학교 키가 얼마인데 네 키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얼마다.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대신에 각 학교별로 혹은 각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별로 비교하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서로 다른 출처에서 뽑아져 나온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자, 1반에서 3등 하는 친구랑 2반에서 3등 하는 친구랑 3반에서 3등 하는 친구가 다 똑같은 성적일까? 똑같은 실력을 가질까요? 얘네들이 전교등수가 똑같을 리가 없잖아. 물론 전교등수가 우연찮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 동석차라 그러지 그런 거를.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서로 다른 집단에서 같은 등수를 하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다른 집단에서 같은 등수. 누가 더 잘할지 비교하고 싶잖아. 그럴 때 통계가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이 표준 정규 분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는 오케이, 요건데 어떻게 표준화를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 좋아요.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예를 들자. 우리 나중에 가면 계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반은 평균이 수학 시험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5야. 2반은 수학 시험 평균이 75인데 표준 편차가 2야. 근데 각각의 반에서 80점을 받은 애가 있어. A반 80점, 2반 80점. 둘 다 80점을 우연찮게 시험에서 80점을 받았어. 그러면 이런 거 비교할 수 있지. 반등수는 누가 높을까? 이런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거라는 거예요. 표준화라는 걸 배우고 나면은 이게 누군지, 누가 더 잘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표준화란 Z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쓰는데 X에서 그놈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걸 표준화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로 가면 더 나와. 이 표준화라 하는 게. 다시 X라는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돼. 봐봐요. 이 Z 몇 가지를 정의하고 갑시다.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n, 시그마 제곱으로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X에 대한 평균은 m이고 X에 대한 표준 편차는 시그마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하자면은 표준화라는 거는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의 평균을 빼주고 그 변수의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z의 평균을 구해보자고. z의 평균. z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에요. 이거 앞단원에서 한 거야. 앞단원에서 2ax 플러스 b 이런 형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평균 같은 경우는 그냥 x를 2x로 바꿔서 써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z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면은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요거야.
요거는 시그마는 빼든 말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 분의 시그마 x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어요. 자, 계산을 해보자면은 x의 평균은 m이라고 해놨으니까 m 빼기 m이야. 0 나오네. 표준편차 시그마래. 시그마 분의 시그마야. 1이네. 바로 뭐냐면 어떠한 확률 변수도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 변수 x라도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간에 지 평균을 빼고 지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z라는 확률 변수 똑같은 평균 1, 평균 0, 표준 편차 1을 갖고 있는 똑같은 변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을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이 공식대로 저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위에 있는 애들 결국 80점을 받은 애 누가 더 반승수가 높을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70점 받은 바에서 80 받았으면 더 높아 보이잖아. 진짜로 그럴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A 확률 변수를 뭐로 정하지가 제일 중요해. X라는 확률 변수를 일반 학생 점수라고 하자. 근데 그게 80점이래. 오케이? 그럼 표준화라는 걸 하면은 80점에서 일반 애들의 평균 점수를 빼고 5의 제곱 이렇게 씁시다. 표준 편차를 써야 되니까. 표준 편차 5로 나눴다고 치면은 이게 2가 나오고요. 자, y라는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2반 학생 점수. 그러면 얘는 80점에서 2반이야, 2반. 75점을 빼고 표준 편차인 2로 나눠주면 2.5가 나와요. 자, 숫자는 2와 2.5, 이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지. 다른 반이고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어차피 문제감은 계속 볼 거긴 한데. 자,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는 가운데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거예요. 한 놈은 2인 칸에 찍히고 한 놈은 2.5인 칸에 찍힌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수한 애들이겠죠. 평균 이상에. 누가 더 멀리 찍혔어? 여기서부터 2.5가 더 멀리 찍혔죠. 2.5가 더 멀리 찍혔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2반에서 80점 받은 애가 1반에서 80점 받은 애보다 반등수가 더 높다는 거야. 반등수 2반 80점이 1반 80점보다 잘 본 거예요. 물론 시험 점수는 똑같겠지.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2반에서 80점 받은 애는 예를 들면 뭐 1반에 80점 받은 애가 5등이면은 반에서 5등 했다. 그럼 2반에 80점 받은 애는 반에서 4등 했다, 3등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반등수는 2반의 애가 더 높아요. 같은 점수를 받고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느라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실제 문제로 들어가면 이거보다는 좀 덜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는 됐고 때려치고 이항분포에서 설명 안 한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항분포는 n, p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정규분포는 m, 시그마예요. 시그마 제곱. 자, b, n, p다 그러면 n번 시행하는구나. n번 시행하는 이항분포구나. 근데 한 번 할 때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구나. 그럼 평균이 어떻게 돼? 평균. np라 그랬잖아. 분산. npq라 그랬잖아요. 자, 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구나. 표준은 어떻게 한다? x에서 m 빼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주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도 오늘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알겠죠?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설명 33분이면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문제풀이 33분 안 걸려요. 자, 495번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는가 문제인데 한 번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5분의 1이죠. 10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친 횟수를 x라고 할 때 10번 타석에 서서 9번 이하로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래. 미쳤나 이거. x가 해당되는 거는 한 번도 못 친다부터 10번 친다까지 있어요. 0부터 10까지 무려 11가지 값 중에 10번 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묻잖아. 그 말은 뭐냐면 얘가 10번 타석에 서서 10번 다 안타 친 거 한 번만 빼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지. 너무 많잖아. 한 번도 못 칠 때, 한 번 칠 때, 두 번 칠 때, 세 번 칠 때, 네 번 칠 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칠 때를 다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 뭐야?
x라는 게 0부터 10까지 있는데 10만 빼고 다 되네. 그럼 11대를 빼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x가 11대의 확률은 10번 들어가서 10번 다 안타를 치셨네요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이래서 이거 빼면 되는 거고 나머지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소수를 안 쓰고 분수로 써놨네. 분수 계산하세요. 알겠죠? 소수 계산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지만 소수를 다 분수로 바꿔서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고등학생쯤 됐으면. 다음 넘어갑시다. 자, 499번. 내가 말했던 게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곱의 평균을 묻고 있는. 자,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요. 10번 해서 뭔가 일어날 확률이 p인데 평균이 4 나왔대. 평균 공식이 뭐야? np란 말이야, np. 10p잖아, 10p. p도 나오네. 5분의 2. 그죠? 근데 제곱의 평균을 물어. 이 장놈의 새끼가. 제곱의 평균이 얼마냐고 묻죠. 자, 분산이 뭐였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인데 평균 4 줬으니까 16을 빼면 됩니다. 근데 그 공식은 NPQ예요. NP 나왔잖아. NP는 애초에 4로 나와 있어요. 그죠? NP 4. Q는 뭐야? P가 5분의 2면 Q는 5분의 3이잖아. 자, 그러면은 얘에서 16을 빼면은 얘가 나온대. 얘가 얼마인지는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그냥 푸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공식만 잘 숙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너무 빨리 설명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공식을 다시 숙지하고 오세요. 잠깐 멈춰놓고 천천히 가도 좋잖아. 공식만 잘 숙지하면은 설명을 듣는 게 달라 보일 겁니다. 자, 505번.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4번 반복한대. 그치? 2개는 안면 앞둘 뒤둘. 그치? 자, 동전 4개를 한 번에 던져서 이렇게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4번 중에 2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동전 어차피 다 2분의 1이라서 그냥 4승해도 돼요. 16분의 6, 8분의 3 이렇게 이항 분포를 찾아줄 수 있어요. x의 평균을 구하시오. x는 np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얘가 뭐냐면 p값 구한 거잖아. p 한 번 던져 한 번 동전 4개를 던져 HHTT가 나올 확률을 1 확률. 그럼 다음에 또 4개를 또 던졌을 때 또 HHTT가 나올 확률. 이런 건 앞에서 나오든 말든 영향을 안 주잖아. 그런 뉘앙스입니다. P를 잘 찾아야 돼요. 통계는 말싸움이야. 뭘 묻고자 하는지를 생각해야지 너네가 이해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말한 걸 그대로 이해해야 돼. 넘어갑시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써두는 거 좋아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해될 거예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입니다. 자, 기억. x1보다 x2가 작을 때 px1, xx2는 px가 x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px가 x1보다 작거나 같다를 뺀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려운 말은 아닌데 정규분포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림상에서 너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정규분포 그래프 이렇게 종 모양, 종 뒤집어 본 모양,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야. 책에 보면 정확한 곡선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알아서 그리세요. 너희들도 잘 그리려고 잘 안 그려질 거야. 자, 평균을 m이라고 하자. x1, x2를 찍으래. x1 아무 데나 찍고 x2 아무 데나 찍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x1보다 크거나 같고 x2보다 작거나 같은 이 사이값. 이 사이값을 말하는 건데 그 사이값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x2보다 작거나 같은 전체 영역에서 x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이거를 제거해주면 빼주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이 빨간 부분만 남죠. 맞네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림 그려서. 이게 관건이야. 그림을 안 그리고 못 찾아요. 잘 못 찾아. 나는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잘 찾지. 너희들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풀이에 그림이 있어야 돼. 나한테 이 단원에서 최소한 유형 4번 이후로 정규 분포 내용이 나오는데 그림도 안 그리고 질문을 한다 모르겠다고 거절입니다.
그림 확률을 그림으로 그림의 칠해진 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거야. 알았죠? 자, 또 기억은 맞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제 지면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지금 확확 지워야 돼. 자, 니은 x가 m보다 작거나 같다는 x가 m보다 크거나 같다랑 같은데 그 확률은 0.5래. 얘도 표현해 봐야지. 예. 종모양 그래프 가운데가 m이라 그랬잖아. m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m보다 크거나 같은 거.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겠지 넓이. 전체 넓이가 얼만데? 전체 넓이 1이라고. 얘네들이 반반 해먹는 거야 반반. 네가 0.5, 내가 0.5 이렇게 반반 해쳐먹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랑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랑 더하면 1 나오니 이것 또한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평균은 여긴데 a가 얼마인지 몰라 아무 데나 찍어.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아래쪽이겠죠. 크거나 같다는 요 위쪽입니다. 결국 칠해놓고 나니까 다 칠해졌지. 그럼 확률은 1인 거지. 더했을 때니까. 이 칠하는 게 중요한 거야. 칠하는 거 위주로 봐요. 알았죠? 자, 515번. 아, 뭐야 이거. 선생님이 지금 7시 8분인데 7시 반에 또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10분, 15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문제가 16번까지 있나? 유형 16까지 있는데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가 있다는데 표는 좀 이따 얘기하고 요거가 오른쪽에 표와 같다. 얘기를 지금 해보자. 자, 표를 보면은 x자리에 n 플러스 0.5 시그마라고 써있고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0.192로. 자, 요거 하나만 설명할 테니까 나머지는 좀 척하고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요 식에 대한 확률이야, 이 식. 아까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림 그려놔. 자, 평균이 m이죠? m부터 x까지 확률인데 x가 이럴 때 m 더하기 0.5 시그마. 그럼 대충 아무 데나 찍고 요만큼이 0.5 시그마예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m에서부터 이만큼 더했잖아. 그러니까 m 플러스 0.5 시그마라는 거야. 그러면은 m에서부터 그 m 플러스 0.5 시그마까지 이 넓이가 0.191호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는 요거로 물어볼까? 여기 얼마 나올까? 요 반동가리의 넓이가 얼마라고? 이 반동가리 넓이가 0.5예요. 얘는 0.3085 이렇게 나오겠죠. 둘이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0.5가 나와야 돼.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림을 통해서. 그림이 중요하다. 알았죠? 알았죠? 멈춰놓고 생각해. 나 지울래. 나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아. 자, 그렇다 하는데 어차피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그림 그려줄 거니까 너희들이 성심껏 들어요. 다시 반복해서 보고. 자, 평균이 60,3의 표준편차가 3인데 57부터 60까지 66이구나. 자, 일단 57은 60에서 3 뺀 거죠. 얘는 60에서 6 더한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시그마 뺀 거고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이 시그마를 더한 거야. 선생님 더하기 이 시그마는 알겠어요. 표 있잖아요. 가운데가 m이야 m, y축 아니야 m이야. m 플러스 2 시그마 하면은 선생님 요 넓이는 알겠어요. 얼마냐 얘기해봐. 5초 줄게. 5, 4, 3, 2, 1. 0.477이죠. 다들 이 정도는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m 빼기 시그마는 없는데 선생님 빼기니까 일로 갔겠지? 시그마만큼. 그래서 여기 m 마이너스 시그마. 이 넓이는 선생님 저기 다 플러스밖에 없잖아요. 더 빼기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좌우 대칭이라고. m 빼기 시그마랑 똑같이 시그마만큼 간 놈이면 여기 m 플러스 시그마거든. 0부터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 넓이가 문제에서 0.3413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쪽 넓이도 0.3413이겠지. 즉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 넓이가 0.3413, 오른쪽 넓이는 0.4772. 이 모두가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더하기로 찾으시면 됩니다.
소수점 더하기 계산이 나와서 좀 귀찮긴 한데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519번. 아, 여차하면 강의 끊고 갔다 와야겠는데. 싫은데. 좀 더 빨리빨리 풀게요. 이제 표 설명은 안 하고 바로 문제 풉시다. 모르겠으면 다시 봐. 원래 처음 볼 땐 어려워. 언제까지 근데 기다려줘야 돼. 알아서 해야지. 그죠?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37? 1587? 자,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이 53인데 a라는 걸 만약에 여기다 찍어봐. a보다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a가 여기 있었다고 쳐. 그럼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렇게나 넓어요. 근데 아까 뭐랬어? 이 반동갈의 넓이가 얼마라고? 0.5라고.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색칠된 면적은 0.5도 안 넘어. 0.5가 안 된단 말이야. A 여기다 찍으면 되겠냐고. 절대로 0.5보다 얘가 딱 숫자가 작은 걸 봤으면은 A는 여기다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어, 작거나 같다면은 내가 어느 선을 쫙 그어가지고 그거보다 왼쪽을 칠해야 되는데 그러면 0.5를 넘기지 않으니까 이쯤에 A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넓이가 0.1587이겠구나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아볼 수 있냐? 여기 넓이를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왜? 더하면 뭐니까? 더하면 0.5니까 0.433 3413이 나올 거야. 3413. 선생님 많이 해봐서 알아요. 0.3413은 표에 뭐라고 써있냐면 m 플러스 시그마라고 써있어요. 그 말인 즉 평균이 53, 표준편차가 7이니까 53에다 7을 더하면 얼마? 60까지 갔다면 요 넓이가 0.3413이라는 거야. 요 넓이가. 그럼 좌우 대칭이랬잖아. 그치?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 1곡한 가야 0.3413이 완성된다면 이쪽도 1곡하는 가야 0.3413이 완성이 돼요. A는 실은 여기 있었던 거야. 53보다 1곡한 앞에. A는 53보다 7 작은 숫자에 존재하고 있던 거라는 겁니다. 색칠을 해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색칠 연습이 돼 있어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부터 좀 더 쉬워져. 숫자가 저렇게 M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바로바로 나와주거든. 표준화 되면서. 자, 522번. 표준화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각각의 확률 변수 x. 선생님이 이제 확률 변수가 여러 개 나오면서 이렇게 문제 옆에 책에는 이렇게 표시 안 돼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요.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기 다른 두 집단이 있는데 12보다 x가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y가 24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 이게 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답은 표준화다. 표준화를 하면 가운데는 Z로 바뀝니다. 그리고 양쪽은 평균을 빼고 10이죠. 표준편차 2로 나누면 돼. 16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 2로 나누면 돼요. 얘는 24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 4로 나누고 표준화하면 다 그냥 변수를 Z로 두는 거야. K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 4로 나누면 됩니다. 이 둘이 같다는 거야. 계산해볼까? 요거 1이죠, 1. 요거 3이란 말이야, 3. 요것도 1이죠, 1. 요거 3 나와야지, 3. 여기 3 나오려면 도대체 K 빼기 20이 얼마가 나와야 3 나오겠느냐. 12 나와야 되잖아요, 12. K가 32라고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확률 자체가 애초에 두식 다 뭐였냐면 그냥 까놓고 말해서 두식 다 표준화를 했을 때 확률이 같으려면 식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x, y에서는 서로 다른 문제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둘 다 결국 표준화를 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표준화 공식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 그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 평균 빼고 개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된다. 강조하고 있는 거야. 영상 돌려서 다시 봐. 이해 안 되면 충분히 반복할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자, 525번. 자, x에 대한 확률 정규 분포가 40,10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뭐 확률 구하래. 쭉 했던 건데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자, 평균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 이게 끝이야. 이 단어에서 대부분 이걸로 끝난다고. 그러면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0.5죠? 1.5죠, 1.5. 그치?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된다고. 자, Z로 표현되는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는 가운데를 0으로 잡아요. 1.5 마이너스 0.5. 이 넓이를 찾으라는 거야.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각각 찾아주면 되겠지. 표를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
Z자리 1.5 칸에 0.433이라고 써있죠. 마이너스 0.5는 원래 칸이 없다 그랬지. 얘가 좌우 대칭이잖아. 0을 기준으로 0.5의 반대는 어디겠어? 마이너스 0.5의 반대가 플러스 0.5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0.5인 칸을 보면 돼요. 0.5인 칸. 0.192로. 이 두 수를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다 이거지. 오히려 앞에 거보다 더 보기가 쉬워진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진짜 이게 답이야. 이게 다야. 이대로만 해줘 제발. 알았죠? 529번. 더 친절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 친절하게 설명할수록 앞에 말의 반복일 뿐이야. 앞에 말을 다시 보고 와. 자, 확률 변수 x가 이런데 정규 분포가 x라는 게 4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84가 나오려면은 도대체 a가 얼마여야 되느냐를 묻는 건데 똑같아요. 표준화 40에서 45 빼고 2번 문제 이후로 이 표준화 계산 암산으로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표준화면 Z로 쓴다 그랬지? a에서 45 빼고 5로 나누고. 자, 그러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러면 오케이 좋아. 가운데가 0인데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한대. 그럼 요 면적은 구할 수 있어. 표 보면 얼마? 0.3413.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가 a 빼기 45를 5로 나눈 값인데 얼마인지 몰라. 근데 요 둘 더해서 0.84가 나와야 되잖아요. 0.84가 얘가 0.4987이겠네. 요거랑 요거 더해서 0.84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0.4987이 찍히려면 표 보면 0.4987에 뭐라고 써있어? 3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3인 거지. 그러니까 A가 얼마인지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532번. 잠깐만. 벌써 19분이야. 미치겠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6원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하고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래. 자, 국어 성적의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국어 성적의 반평균은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이에요. 수학은 y라고 하지. 국영수냐? 국수형이죠. 수학은 평균 72점, 표준 편차가 18점이라고 합니다. Z를 아니 X, Y, W라고 하자. Z는 표준화해서 써야 되니까. 영어 성적은 74, 표준 편차 16점이에요. 자, 6원이의 성적 X는 85점이고 Y는 92점이고 Z는 88점이야. 아니 Z가 아니라 W잖아. W는 88점. 자, 각각의 변수를 표준화해보자. X를 표준화한 겁니다. 85점에서 70점을 빼고 15로 나누면 돼요. 그럼 1 나와요. 자, 이거는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계산 쓰는 거야. 분수가 나오거든. 그럼 얘는 9분의 10 나옵니다. ZW는 88에서 74 빼고 16으로 나누면은 10이죠. 8분의 6, 5분의 4 이렇게 나와요. 8 아니 14잖아. 14 아니 8분의 7 아니야? 8분의 7이죠. 8분의 7. 계산이 중요하냐? 자, 그러면 이 Z값을 비교하는 거. Z값.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기준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성적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수한 성적일 텐데 국어는 여기에 1에 써 있고요. 영어는 W인 영어는 8분의 7, 1보다도 안 같고 수학은 9분의 10이니까 1보다 큰 데가 있죠. 당연히 얘는 수학을 제일 잘 받고 반에서 국어가 중간이고 영어를 제일 못 본 편이다. 국영수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 다 평균은 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잘하는 애긴 한데 이렇게 Z값으로 큰 놈이 더 잘 본 거다라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야. 자, 11번 535번이죠. 유형 11. 자,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점수 67, 표준 편차 4점인데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하겠대. 그럼 그 점수가 65점 이하일 확률을 한번 찾아보자고.
내가 이제부터는 계산 대충 암산 때린다 그랬지. 마이너스 0.5거든요. 이 확률 그림 그려. 그림 무조건 그려. 그림 제발 그려. 제발 그리고 몰라도 그리고 몰라. 알았지?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0.5까지 확률이 0.19라고 써 있으니까 요 넓이는 얘가 0.19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0.31 되겠죠. 31. 보충 수업 받을 확률은 65점 이하일 확률과 똑같으니까 0.31 되는 겁니다. 네. 65점 이하일 확률. 요 식이 나와야 이렇게 넘어가고 이 그림을 그려서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보충 수업 받을 확률이란 점수 x가 65점 이하일 확률이다라는 거. 요 식 못 세워서 못 푸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 문제로 가서. 이거 있으면 그냥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데 유식을 못 세워. 문제를 읽고도. 문제에 집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자, 540번. 자, 1,400명이 있는 학교인데 몸무게 평균이 65kg고 표준 편차가 7이래. 근데 몸무게가 54.5 이상, 68.5 이하일 학생 수를 구하래요. 확률도 아니고 학생 수야. 근데 x가 몸무게이기 때문에 x라는 게 54.5 이상, 68.5 이하 이런 식이 나와줘야 되고 당연히 표준화를 합니다. 아, 쉽진 않네요. 쉽진 않아요. 표준화하면 1.5네 1.5 마이너스 1.5 계산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0.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림상에서 0, 0.5 마이너스 1.5 표를 보면은 0.43 0.19 더하면 얼마지? 1을 주면 40, 20이니까 0.6이네 6이. 자, 100명 중에 62명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체중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1,400명 있으니까 1,400명이 0.62를 곱하면은 몇 명이 이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544번 문제가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뭐가 어렵냐면 요게 안 나오면은 이게 없으면 너희들 못 풀어요. 보통 못 풀어. 이걸 풀 수 있으려면은 글에 집중해야 돼. 내용 이해에 집중해야 돼. 어떤 공식을 쓸까는 뻔해요. 공식 싸움이 아니야, 이거. 내용을 잘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900명을 모집하는데 6,000명이 지원을 했어. 그러면 합격률이 몇 프로야, 합격률? 이거 3 깎아? 300, 2,000. 5 곱하면은 아니다. 100만 나오면 되겠다. 1000분의 1000명 중에 150명 뽑겠다는 거야. 0.15 합격률이 0.15. 말인지 알겠죠? 응시자 평균 점수가 310점이래요. 표준 편차가 50점이고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고르래. 합격자의 최저 점수. 내가 그 점수를 몰라서 A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시험 점수가 그 합격자 이 커트라인이죠. 커트라인. 이 커트라인 점수를 넘을 확률을 계산을 해볼 건데 이 확률은 0.15가 되는 거예요. 0.15. 다시 시험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를 넘을 확률이 0.15라고. 왜? 합격률이 0.15야. 합격률이 6,000명 지원했는데 300명 뽑겠대. 1,000명 중에 150명 뽑겠다는 거잖아. 1,000명 중에 150명 뽑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률이 0.15란 말이야. 0.15 안에 못 들면 떨어진다고. 그럼 표준화를 해야겠죠. Z는 A에서 310을 빼주고 50을 나눠주는데 이게 0.15가 나온대. 그럼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자주 그린 거 좀 지울게요. 문제가 몇 개 안 남고 선생님 다음 일도 있어서. 자, 가운데가 0인데 0.15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게. 0.15잖아. 0.5도 안 되니까 좀 높은 데 찍어 놓고 50분의 A-310 여기가 0.15라는 거면은 반대편은 0.45라는 거 아니야. 0.35 0.35라고 써있는 칸에 보면 1.04라고 써있습니다. 1.04 결국 얘가 1.04가 나와주는 A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잠깐 일 갔다 와서 마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시 정지하고 영상 계속 될 거니까 계속 이어서 들으시고 어렵다 버겁다 하면은 내용 다시 잘 보고 적어도 그림 그린 건 익혀오고 물어봐요. 알았지? 색칠 안 하고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영상 이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일을 마치고 왔어요.
시작합시다. 몇 번이냐? 548번 할 차례네. 문제 3개 남았죠? 빨리 끝냅시다. 또 똑같습니다. 자,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B 192,4분의 3. 192는 총 시행 횟수 n을 의미하고요. 4분의 3은 한 번 시행해서 나타나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은 정기분포로 바꿀 수 있는데 평균 NP 그러면 얼마냐? 4로 나누면 한 48이네. 더하기 3은 얼마야? 144. 표준 편차 분산은 NPQ죠. Q. NP는 사실 144인데 Q가 이제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4로 나누면 얼마야? 36. 6의 제곱이네요. 자, X라는 게 13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란 144를 빼고 6으로 나누면 되잖아.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확률은 알아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551번.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지는데 1의 눈이 나올 거다. 6분의 1이죠. 자, 평균 분산을 찾아서 정기분포로 만들어주면 평균은 120, 분산은 6분의 5를 곱해서 10의 제곱이네. 10의 제곱. 표준 편차는 10이 되겠네요. 자, 1의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죠. 표준화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부터 Z가 3까지. 아유, 그냥 알아서 계산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 상관없어. 알아서 계산할 수 있어요. 1이죠, 1. 120이잖아. 여기 1이야, 1. 계산 실수야. 그래도 알아서 구해야 돼. 내가 아무렇게나 풀어도. 알죠? 자, 555번.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를 다 찍는데, 그러면 문제를 100개를 푸는데 다 찍고 하나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럼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정기분포로 만들면은 여기다 5분의 4 곱하면 4의 제곱 16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A 문제 이상을 맞출 확률. 얘가 만든 문제의 개수가 X개야, X개. 100개를, 야,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객관식을 100문제를 찍으면 그 중에 5분의 1은 정답이니까 20개는 맞아야 되겠지. 그치? 얘가 만진 문제의 정답 개수가 A를 넘어갈 확률이 0.01이다. 높이 드물다라는 거네. 내가 풀면은 안 그랬을 텐데, 그쵸? A 빼기 20 나누기 4 해서 이게 0.01이 나오려면 요거는 그냥 그림 한번 그려주고 끝낼게. 마지막 문제니까. 표준 정기분포 가운데가 0입니다.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4분의 A 빼기 20이야. 근데 요 부분의 넓이가 0.01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0.49가 나온다는 거잖아. 표에서 보면 0.49 나오는 자리에 2.5라고 써있죠. 요게 2.5가 나오려면 A는 얼마인가 알아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여기까지고 다음 마지막 단원이 있는데 추정도 결국은 다 똑같아요. 통계는 내가 이제 구구절절 말하면서도 중요한 것들만 떠집어서 강조를 할 건데 그것들만 잘하면 돼. 최소한 80점, 90점까지는 그것들만 잘하면 돼. 100점으로는 못 갈 수 있어요. 학교 시험 스타일에 따라서. 선생님이 지적해 준 것만 잘 외우면은 됩니다. 내가 구구절절 말해도 맨 앞과 맨 끝에 강조를 할 테니까요. 알았죠? 잘 따라오시고 숙제 잘 해오시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